빨간불, 초록불, 주황불이 수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호등을 어떻게 바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지 하다 보면은 올해 어떻게 먹고 살지보다는 내년에 뭐 해 먹고 살지, 뭐 내후년에 뭐 해 먹고 살지, 내년 내후년에 뭘 먹고 살지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두렵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은 제가 오후 2시 정도에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발표가 여기 앞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진행하는 것까지 같이 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분들에게 인상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CTIL 주식회사의 정종우라고 하고요. 저희는 21년도에 설립한 법인 회사이고요. 현재 저희는 도로교통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천시라든가 지자체에 이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신호 최적화 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교통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응용, 가공할 것까지를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아마 내부에는 별로 사람은 없을 거고요. 네. 촬영한 사람들 따로 보지는 안 해가지고 아마 사실 어색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직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1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개발팀, 수행팀, 기획팀 이렇게 3개의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 이제 지금 뒤에 분들은 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어떤 비즈니스 소스든 간에 이 교통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교통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교통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CCTV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이 눈으로 세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환경, 정해진 화각, 정해진 위치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화각이 낮은 경우 아니면은 높이가 낮은 경우 이렇게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보편성 있는 AI는 아직 현재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보편화된 특히 모빌리티 쪽으로 보편화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서 교통 데이터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좀 교통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분석해온 CCTV 영상 길이라든가 아니면 납품된 교통량 혹은 속도 데이터 건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1000곳 이상의 교통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3년 차이다 보니까 거의 전국 곳곳에 저희가 교통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납품한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특히 교통 쪽에 있어서 AI 영상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납품을 목표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굴 나와도 되면은 잠깐 촬영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CTI랩에 근무하고 있는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2년 정도. 대표님의 비전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발표 네.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희 대표님 원래 항상 잘 하셔서 믿고 있고요. 화이팅입니다. 대표 화이팅! 제가 응원 안 해도 잘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처럼 지금처럼 그냥 파이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 다녀오세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그래요? 그럼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경기도 스타트업 센터라고 해서 그 GBSA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발표 평가가 있어서 거기로 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실증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경기도 실증 사업이라는 게 지금 스타트업들이 그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실제 현장에 활용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그런 기회를 조금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만든 이 신호 최적화 관련된 이 알고리즘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좀 실증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떤 영화죠? 제가 이동할 때 영화 리뷰 들으면서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시나요? 운동이요?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항상 좀 하려고 해요. 여기 판교에 스포츠 센터가 여기서 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발표를 하러 가시는 걸까요? AI 기술 실증에 대한 발표이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인프라단에 많이 설치되거든요. 여기 뭐 교차로들 보면은 CCTV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 분석을 해서 교통 데이터들을 만들고 나면은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신호등을 좀 최적화하는데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호등 최적화라는 게 사실은 뭐 빨간불, 초록불, 뭐 주황불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칙들이 사실은 되게 수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통공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신호등을 어떻게 바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좀 지자체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호 최적화 관련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번 실증에 참여하고자 발표를 지금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금액이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억 내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남은 6개월 정도의 실증에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신호에 관련된 신호 최적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현재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아무래도 인프라 단이다 보니까 뭐 설치해야 될 것도 많고 분석해야 되는 뭐 카메라의 대수라든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컴퓨팅 파워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 자체는 좀 크게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에는 입주할 수 있는 뭐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윤기원 쪽에 자율주행 센터에 입주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센터이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면은 입주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7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판교의 임대보증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요. 저희도 이제 발표 평가랑 서류 평가 이런 것들을 좀 거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가 사실은 IT의 중심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이제 지원 시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기 기업 성장센터라든가 제2판교 테크노밸리의 뭐 경기 기업 성장센터, 기업 지원 허브,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 지원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서 조금 더 저렴한 임대 보증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은 이제 2년, 3년이 임대 기간이고요. 뭐 한 차례 더 연장을 하게 되면은 뭐 4년, 5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 있으신데 안 떨리세요? 사실 이제는 좀 떨리지는 않더라고요. 3년 동안 거의 뭐 매달 한 5, 6개씩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발표 평가에 대해서 뭐 결과는 뭐 좋을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많지만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일단은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생각하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크게 도움되셨던 뭐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사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하게 됐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이제 사업화 자금을 받다 보니까 그 자금을 바탕으로 실제 사무실에 임대하고 뭐 사람을 뽑아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지원 금액도 사실은 다른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비해서 큰 편이라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여서 뭐 기수별로 뭔가 행사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네트워킹도 활발했었고 그 기수별로 모임도 뭐 계속 갖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러웠습니다. 지하 3층.
그리고 아까 네. 직원분께서 네. 서울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두통 쪽으로 학사와 석사를 나왔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학부로서는 유일하고요. 전 대학원은 이제 시립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일을 좀 하다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교통공학 쪽을 세부 전공으로 해서 석사까지 학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이제 다니시면서도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뭐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한 3달 정도 이 AI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하라고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POC를 3달 동안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좀 해봤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청창사에 제출을 했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잘 돼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여태까지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정부 지원 사업을 청창사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예비 창업자는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아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그땐 잘 몰랐었어요. 단순히 그 청창사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었어가지고 청창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뭐 예창패 그리고 초창패, 청창사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해도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빌딩을 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초기 팀빌딩 할 때는 제 이제 지인들한테 먼저 아이템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같이 개발했던 친구 한 명과 저 이렇게 2명이 픽스된 상황에서 그거에 맞춰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제 아이템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그 중에서 조금 공감하는 친구 한 명이 더 참여를 하게 돼서 3명이서 같이 처음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초기 멤버들이 아직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한 분은 아직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개발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같이 안 계십니다. 그분도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뭔가 CTO로서 하기에는 뭔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았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다른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아직도 뭐 관계 유지 같은 것들을 잘하고 뭐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것들이 뭐 우리 회사에 어떻게 또 접목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을 또 그분도 배우다 보니까 계속 아직까지도 소통하면서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초기 팀빌딩 할 때 노하우라든지 꿀팁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10명 내외의 회사를 지금 막 도착한 시점에서 아직도 팀빌딩이 사실 좀 어려워요. 팀빌딩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2, 3년 정도 같이 뭔가 딥다이브 할 수 있는 추진력이랑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는 없고 항상 J커브라든가 안 좋은 시점을 거치고 나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발표 준비 또 하셔야 되니까. 네네. 네. 대표님 이쪽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발표는 잘 하셨나요? 네. 열심히 잘 하고 왔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네네. 뭐 항상 준비한 대로 잘 했는데, 심사위원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똑같이 발표해도 좋은 결과가 있고 어떨 때는 똑같이 발표해도 나쁜 결과들이 있어서 한번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시나요? 다시 이제 사무실로 복귀해서 행정 업무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만의 발표 꿀팁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발표 꿀팁이요? 근데 저는 워낙 발표를 많이 해왔던 사람 같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약간 발표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발표할 때는 제가 잘 모르더라도 무조건 잘 아는 것처럼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없어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팁은 무조건 자신감 있게 하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데 네네. 만족도는 어떠세요? 전기차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발표도 하러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처음에는 휘발유 차량을 끌었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지 비용이 거의 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표님은 보통 몇 시 출근하시고 몇 시 퇴근하세요? 저는 출근은 9시에 하는데요. 원래 저도 이제 개발 쪽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저는 한 7시쯤에 항상 여는 시간대에 맞춰서 회사 앞에 있다가 그다음 9시에 출근합니다. 그럼 몇 시쯤 퇴근하세요? 퇴근은 저는 6시 되면은 가려고 해요. 제가 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제가 안 가면은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6시면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팀원들을 위한 배려인가요? 제가 좀 더 쉬고 싶은 욕심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극초기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부러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저랑 의견이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과 다른 경우들이 10이면 9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빠르게 이제 피봇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응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뭐 낙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이제 일희일비하면은 사실은 뭔가 대표한테도 힘들고 그게 회사 차원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꾸역꾸역 넘어가는 게 초기 3년까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막 3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해오고 있던 파일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꾸역꾸역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3년 동안은. 그리고 3년 이후에는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스타트업답게 좀 더 효율성 있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더 많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뭐 준비하고 계신 그런 목표라든지 네네. 아니면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3년이 이제 지나서 일단은 계획 자체는 무조건 매출액이 계획이고요. 매년 3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니멈 3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10명 내외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 좀 더 스타트업다운 분위기를 줄 수 있으면서 내부 구성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가 저는 요새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6시 퇴근 가능하신가요? 오늘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고 싶긴 하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뭐 서영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갔다고 하면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이제 평가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팁스가 약간 그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지금 팁스 투자 요건 같은 것들은 다 받아서 팁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이제 연구개발 내용 관련해가지고 논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팁스 그럼 준비하고 계신 거세요? 네네, 지금 팁스랑 또 서울형 팁스라고 서울시에서 또 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두 개를 또 동시에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투자도 받으시니까요? 네, 저희는 그 시드 단계 투자는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드 단계에서 받은 투자금이랑 그 팁스랑 서울형 팁스 둘 다 좀 잘 돼서 그거 바탕으로 이제 시리즈 A까지 내년, 내후년부터는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올해 어떻게 먹고 살지보다는 내년에 뭐 해 먹고 살지, 뭐 내후년에 뭐 해 먹고 살지가 사실 더 큰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사람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면서 저한테는 기대보다는 고민이 좀 더 되고 기대는 이제 뭔가 됐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기대감 있고 뭐 기분 좋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촬영 프로젝트를 신청해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스타트업 대표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이스러운 성향이고 이의적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 만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적으로 만나는 거는 뭐 편하게 만나는데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일 외적으로도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PD님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찍는지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런 것들 토대로 저도 조금 성향을 좀 변화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디까지 들어갈지가 좀 걱정되고요. PD님이 아마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고 오늘 제가 정장을 입었는데 사실 정장보다도 더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대표의 일상이 사실은 뭐 크게 별거 없구나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장 입고 오면은 직원분들이 놀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놀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게 약간 저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대표라는 이 명칭 때문에 그런지 약간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녹이고자 회식도 하게 됐습니다. 더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네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하라고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하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 갖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 시절에도 할 수 있고 뭐 대학원생도 할 수 있고 취업을 해서도 예창패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스타트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사업화 제안서를 쓰는 과정이 저는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원 사업이 됐을 때 한 1, 2년 정도를 투자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네네. 스타트업 파이팅 한번 외치고 아,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화이팅!